아,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아, 네, 네, 바울님.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렇게 자기 객관화, 이제 마음 챙김 네, 말씀하셨는데, 네, 저도 이제 저 MMPT 수업을 들으면서 저도 좀 자기 객관화가 조금 잘 네, 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어떤 부분에서 좀 제가 실수를 했을 때도, 아, 이건 내가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객관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도 예전에는 논쟁이 됐었는데, 음, 어떨 때는 이제, 아, 이거 뭔가 이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좀 그 사람과 더 그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아, 그런 오해를 음, 좀 푼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음, 부분은 저도 되게 동감을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명상, 긍정심리 음,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떤 자기 객관화 할 수 있는 가장 그런, 동기 중에서 가장 큰 동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음,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좀 있었던 일인데, 어떤 건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제가 반출을 오랫동안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건에 대해서 저희 이제 가족 중에 이제 누구랑 이제 굉장히 좀 심하게 그 건에 대해서 음, 싸웠고, 네, 그러면서 제가 제 안에 되게 반출됐던 것들이 그냥 확 튀어나와 버렸어요. 음, 그러면서 화를 확 내버린 거죠. 음,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나의 어떤 에고에 내가 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한편으로 좀 이상한 게, 그러고 나서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 화가. 오, 좀 이상했어요. 그거는 제가 배웠던 거는 이런 화를 갖고 있는 거를 좀 누리고 이렇게 좀 억누르고 싶었던 거였는데, 네, 그거를 화를 그냥 확 다 풀어버리고, 아, 이건 내, 뒤에 나가서 이건 나의 잘못이다.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 화도 확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자기 객관을 떠나서 제가 화를 냈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음, 조금, 좀, 뭐랄까, 약간 생소한 경험 같은? 예. 음,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가급적이면 저는 화를 안 내려고 했었는데, 네, 그때 그날은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었거든요. 네, 네, 그게 그러면서 운전할 때도 뭐 그런 게 좀 나왔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게 쌓이고 있다가 이제 그 상대방과 그걸 터트리면서 그냥 음, 확 나왔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나오더라고요. 화 감정 나오고, 슬픈 감정도 나오고, 그리고, 아, 이제 더 이상, 이거 갖고 더 이상 그걸 논하면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싹 앉았는데, 이게 잘 된 건지 아니면 제가 음, 분명히 내가 느낀 건 내 에고한테 졌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화를 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 사람,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 주변에 같이 있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건 맞는데, 이게 음, 예, 좀 약간 네,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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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그, 그때 아내분 말고 다른 분들도 계셨던 모양이죠? 네네, 그쵸, 예. 네. 저희 이제 가족도 그, 있었고, 있었죠, 예. 네네. 그 일에 대해서 아내분은 어떻게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음, 뭐, 그, 굉장히 조금 이제, 좀 같이 대립을 했다가, 뭐, 음,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이제 같이 대립을 했다가, 그리고 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조금 서로 이제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서로가 이제 서로를. 예. 그러면 그 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좋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요. 뭐 정서라고도 하는 거. 우리 인간이 그 감정을 느끼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뭐 행복한 감정, 뭐 재미있다, 즐겁다, 설렌다, 감사의 마음이다, 평화롭다, 뭐 이런 긍정적인 정서만 좋다 그러고 뭐 슬프다거나 우울하다거나 걱정이 된다거나 두렵다거나 화가 난다거나 이런 감정은 나쁜 것이고 안 느껴야 좋은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은 이 동기상태 이론에서 다룹니다만 이 동기의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게
정서거든요. 감정, 동기의 상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동기가 없다면 인간이 아니죠. 일상적인 용어로는 욕구라고 하죠. 쉬운 말로는 욕구. 욕구가 없다면 인간이 아니에요. 생물이 아니에요. 생물이. 생물과 무생물을 나누는 큰 기준이 하나가 동기입니다. 욕구. 욕구가 있으면 생물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생물이죠. 이 동기란 게 뭡니까?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목표 상태가 있고 이 목표를 이루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추동력, 에너지 개념이죠.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기 때문에 생물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그 기계라고 해도 기계는 생물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렁이는 생물이죠. 우리 인간처럼 욕구를 갖고 있거든요. 살고자 하는 욕구, 또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 그런 것들도 되어 있죠. 물론 요즘은 이 얘기가 옆으로 번질까 봐 좀 걱정되기도 하는데 그럼 AI 로봇은 뭐냐? AI 로봇도 동기라는 측면에서는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AI 기계를 만들 때 그 목표 상태가 있잖아요. 그리고 목표 상태를 이루고자 하는 어떤 에너지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그 AI 로봇도 동기가 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또 옆으로 이야기가 번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 동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동기 상태는 크게 뭡니까? 네 가지죠. 동기 충족, 충족 예상, 동기 좌절, 좌절 예상. 음, 음. 네 가지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은 행동 뒤에는 동기가 있고 그래서 행동을 통해서 동기를 충족시켜 나가는 과정이 생물의 삶이죠. 살아있는 존재의 삶이죠.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는 거죠. 밤나무는 밤을 열매 맺고 배나무는 사과가 아니라 배를 열매 맺으려고 하고 사과나무는 배가 아니라 사과를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건 이미 프로그램된 심어진 그런 목표에 따라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의 경우는 좀 복잡하죠.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는 결정된 것도 있어요. 뭐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뭐 이런 기본적인 생물학적인 욕구는 이미 주어진 거죠. 그러나 인간의 욕구는 그 후에 만들어지는 게 참 많죠. 예, 물론 이제 심미적인 욕구에 뭐 사랑을 하는 거, 사랑을 나누고 존중하고 이런 것들도 물론 기본적인 욕구입니다만 인간의 경우에는 그것이 복잡하게 좀 그 변화돼 나가죠.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보를 주는 거예요. 내 욕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를 하는 그 동기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좌절됐다는 거예요. 내 욕구가. 내가 바라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좌절된 거거든요. 해결을 해야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먹는 빵을 누군가 뺏어가면 화가 나야죠. 다시 뺏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게 단순한 거죠. 근데 인간의 경우에는 이제 뺏어갔을 때 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분노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프로그램 됐어요. 내 동기가 좌절되면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이 에너지가 또 돼서 행동을 가게 되는 거죠. 동기 좌절을 해결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방법이죠. 화를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님의 경우에는 좋으신 분이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
화를 내는 것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거다.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조금 강한지도 모르겠어요. 화를 제가 내라는 말씀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가 난다는 것은 무슨 욕구가 분명히 지금 좌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긍정심리 수행 중에 몰발의 4종 세트가 있잖아요. 몰발의 예, 네, 4종 세트. 이거를 이제 내가 동기좌절이나 동기좌절 예상이 될 때 돌아보는 거죠. 물론 평소에도 돌아보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아, 지금 어떤 욕구가 4종 세트라는 것은 나는 나에게 뭘 바래, 나는 너에게 뭘 바래, 아내에게 뭘 바래, 아내는 나에게 뭘 바래, 아내는 아내 스스로에게 뭘 바래. 이게 4종 세트잖아요. 이걸 통해서 현명하게 욕구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냥 화를 안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노가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그 분노 뒤에 있는 욕구가 뭔지 그걸 돌아보시고 아내와의 관계 수르고요. 그래서 이번에 선생님의 경우에 화가 도움이 됐던 것은 그걸 통해서 아내분하고 서로 간의 관계에서 지금 좌절되고 있는 그 욕구를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음, 소통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음, 만약에 화를 냈는데 그 화가 너무 부적절해서 뭐 상대방에게 뭐 예를 들면 신체적인 위해를 가한다거나 상대의 마음을 아주 헤집어 놓는 아주 강하게 심리적 상처를 주는 말을 했거나 뭐 예, 이렇다면은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가 더 나왔겠습니다만 예, 그 화의 정도가 제가 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표현하는 걸 통해서 그 아내분과의 관계에서 서로 간에 그 내면의 동기를 몰발의 4종 세트 같이 뭐 이렇게 우아한 방법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뭘 바라는지를 알고 그것이 조금 이해가 됐다는 거. 이해가 안 되게 되면 더 화가 나니까요. 음, 답답하고. 그래서 그 화를 냈기 때문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내 속에 있는 욕구와 또 상대방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서로 털어놓고 소통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아마 도움이 됐고. 그래서 좀 나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이해가 됐다고 하는 것이 아마 더 이상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내 마음이 예, 이해가 됐을 테니까요. 음, 물론 한 번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간에 바울님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그동안 쭉 여러 해 동안 살아오면서 익힌 습관이 있잖아요. 마음 기술이 그게 플러스 마음 기술도 있고 마이너스 마음 기술도 있는데 서로 간에 익힌 마음 기술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겠지만 적어도 일단은 그 서로가 이해가 됐다는 점에서 맞추려고 하는 그 시작은 됐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음, 그 화 자체는 아니지만 좀 너무 미숙하게 화를 억누르기만 했다면 때로는 그렇게 터뜨려서 그 화를 터뜨린다고 하는 것은 화 자체보다는 그 뒤에 있는 자기의 욕구를 소통시킬 수 있었다는 거. 그것이 음, 아마 그 이번 화의 그 긍정적 효과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욕구가 좀 파악이 되셨나요? 그때 이렇게 화를 내고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그 네. 화를 냈지만 서로 대화를 했다는 거 아, 아닐까요? 예, 맞아요. 그때 이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그런 음, 얘기들을 이렇게 담고 음, 있다가, 그거를 음, 그때 이제 다 얘기를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근데 그게 조금 오래 좀 쌓여 있었거든요. 굉장히. 네, 10년 넘게 이제 이렇게 누적되고 있던 것들이 이제 막 나오다 보니까 네,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짧게 화를 내고, 굉장히 음, 짧게 굉장히 크게 화를 내고, 그리고, 네, 그리고 나서 쑥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조금, 예,
이렇게 화를 냈는데도 이렇게 내가 왜 음. 기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아내분이 아, 이해를 좀 하셨던가요? 그게, 예,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럴 어느 거라고 정도. 아마, 예, 와이프도 음. 예상을 했었던 거였던 음. 부분이어서, 네. 뭐 그게 완전 해소가 안 됐다면요, 화 또 나실 거예요. 네, 그런 거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그게 같아요. 아마 예. 지금은 좀 풀린 것 같지만, 네, 만약에 아내분이 그 어쨌든 뭐 화해 방식이로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선생님의 내용을 이해를 했다면 네, 아마 다음에 화날 일은 뭐 매우 줄어들겠지만, 그게 아니라 일단은 뭐 눌린 게 압이 차서 이렇게 터져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일단은 시원하지만, 네, 근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은 계속 그 압은 차오를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중요한 거는 예, 이게 네. 저희의 관계의 부분인 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어떤 서로의 음, 가족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음, 보니까, 네. 그런 부분 사실 건드기가 너무 좀 그런 상황은 쉽지가 않잖아요. 어떤 부분은 이제 참고 참아야 되지만, 이게 어느 그렇죠. 순간에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 이게 네. 어떤 사람을 뭔가,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수월하게 대해주다가, 관대하게 대하다가, 어떤 음, 부분에서는 굉장히 그거가 놀랄 정도로 되게 기분 나쁠 정도가 듯이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이제 벽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좋게,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 욕구 뒤에서 굉장히 갖고 있는 분노는 계속 좀 쌓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평소에 이 몰발의 4종 세트의 수행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평소에도. 그 아내분에게 뭘 바라지는 마십시오. 네. 물론 표현을 하실 거는 좋아요. 적절한 때에. 또 때로는 그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상대방이 엄청 화를 낼 때 놀라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그랬구나. 아, 네. 그랬던 거야? 하고 이해돼서 그 상대방에게 대하는 태도를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별로 어렵지 않게. 근데 사실은 내가 바꿔주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착해서 그걸 표현 안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해는 되지 않고 계속 쌓였던 거죠. 그게 이제 폭발된 경우에는 아, 이해를 해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변화된 모습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화를 터뜨리면, 그게 물론 성숙된 방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숙했지만 그 화의 폭발을 통해서 소통이 되게 되면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미리 예단할 수는 없죠. 뭐 가능하면은 이제 성숙한 방법으로 그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만, 네. 그래서 서로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의 욕구를 맞춰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몰발의 4종 세트를 이게 어디 표가 있을까요? 없나? 있구나. 10번 한번 부탁할게요. 최 선생님. 네, 그래서 이 몰발의 4종 세트 이거 평소에 꾸준히 좀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몰발해. 나는 너에게 몰발해. 너는 나에게 몰발해. 너는 너에게 몰발해. 이 관계에서의 핵심입니다. 서로가. 이 몰발해 그럴 때 그 억양이 중요해요. 몰발해! 이러면 안 되죠. 몰발해. 궁금해야 돼요. 몰발해. 나는 내 인생에서 뭘 바라는 삶을 살까? 나는 아내에게 뭘 바라나? 그리고 또 반대로 아내는 나에게 뭘 바라나? 이런 관점을 자꾸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삶에서 뭘 바라는 사람인가? 아내가 나와 결혼할 때 뭘 바라고 결혼을 했을까? 지금은 뭘 바라며 살고 있을까? 아내에 대한 이해, 관심, 나에 대한 관심, 호기심, 궁금함.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몰발의 수행이죠. 이거는 긍정심리의 수행이죠. 생각을 잘 쓰는, 숙고하는 방법이니까요. 생각을 쉬거나 바라보는 그러한 그 수행법, 명상 수행, 그 마음 챙김 수행이 아니라 생각을 잘 쓰는 긍정심리 수행이죠. 그래서 그
일단은 어느 만큼 아내분에게 소통은 된 점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선생님은 일단은 털어냈으니까 시원함은 있겠지만 만약에 근본적으로 그 관점, 이 서로가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어떤 경우에는 아, 그랬던 거야? 하고 이제 쉽게 이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애당초 아, 너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구나. 요 정도는 돼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는 여전히 갈등은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음, 그게 뭐 지속적으로 해결된 거냐는 뭐 아직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건 선생님이 제일 아실 것 같고, 두 분과의 관계에서 더 잘 아실 것 같고, 음, 다시 원래 페이지 부탁합니다. 최 선생님. 그래서 어쨌든 잘하셨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로는 이제 사람 폭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음, 자신이 왜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지 이제 스스로 음,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아내에게 바라기보다 내가 바라는 게 뭔지 그 욕구에 대해서 한번 내가 왜 그걸 바라고 있지? 어쨌든 내가 뭔가 동기 좌절이 있다는 것은 나한테 동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나한테 동기가 없다면은 좌절도 없고 좌절 예상도 없고 충족도 없고 충족 예상도 없고 나한테 욕구가 있으니까 그 모든 감정이 일어나는 거죠. 감정을 경험한다는 것은 욕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욕구가 뭔지, 그 욕구가 음, 정말 내가 바라는 욕구인가? 그 욕구가 그렇게 중요한가? 내가 그 욕구에 붙잡혀 있는 동안 내가 등한히 하게 되는 더 중요한 욕구가 있는 거 아니야? A, B, C가 나한테 더 중요한 욕구인데 내가 D, E, F에 지금 꽂혀가지고 뭐 D, E, F도 내가 바라는 거긴 한데 내 유한한 삶, 하루는 24시간이고 내 인생은 100년도 못 사는데 내가 지금 A, B, C가 나한테 중요한데 D, E, F에 지금 꽂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돌아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분노의 폭발을 통해서 일단은 압은 좀 풀리셨으니까요. 음, 그 몰발의 사종 세트를 통해서 선생님의 욕구에 대한 성찰, 숙고, 또 부인과의 관계니까 또 부인에 대한 욕구, 그분의 욕구, 나와의 관계에서의 욕구, 그분 자신의 삶에서 욕구를 한번 이렇게 가만히 역지사지하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정신화죠. 정신화 훈련, 멘탈라이제이션. 중요합니다. 이게 쓴다 수행. 제가 뭐 이 공개적인 자리라서 선생님의 내밀한 얘기를 다 들을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어쩌면 제가 잘못 짚었을 수도 있어요. 그 바울님 어떻게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아, 그게 맞았던 것 같아요. 예. 음, 이상하게 그런 점이 계속 쌓였어요. 이게 안 음, 풀리더라고요. 그렇다고 음, 진짜 이렇게 그걸 그 상대방한테 직접 가서 풀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사실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 그게 보니까, 쌓일 때, 그 네, 감정이 느껴질 때 한번 꼭 돌아보십시오. 내가 네, 바라는 게 뭔지, 어떤 욕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감정을 경험하는지, 네, 그것이 슬픔의 감정, 우울의 감정, 불안의 감정, 혹은 또 분노의 감정, 어떤 감정이든 간에 그 감정은 욕구, 동기를 나타내 준 거거든요. 네, 네.
어떤 동기가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건지 몰발해를 한번 꼭 하셔서 선생님 자신에 대한 이해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란 게 뭡니까?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공부잖아요. 나에 대한 공부. 그러니까 나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야 돼요. 호기심, 관심,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네, 네, 그래서 한번 그러면 좀 재미있기도 해요. 아, 내 안에 또 이런 욕구들이 있고 이런 생각들이 있고 그런 것을 공부하는 재미가 좀 있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에고에게 졌다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는 에고로 살고 있어요. 네, 우리는 에고를 버리면은 우리 보통 또 제가 그때 한두 달 전에 올렸죠. 그 제가 참나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참나라 그러면 가짜나가 있잖아. 아, 에고 그쵸. 참나 그런 말을 쓰는데 음, 에고가 참나예요. 에고 떠나서 참나가 따로 없습니다. 궁금하시면 그때 올렸던 영상이 있으니까 이게 아마 뭐였던가 제목이 무슨 참여형 영화 뭐 이런 제목도 있었던 것 같다. 네, 한 10분 정도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그 소중한 체험 네, 나눠줘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좀 변화가 있거나 궁금함이 있으면 또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